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어제 커쇼의 WBC 출전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보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대회 때 소니 그레이도 이 문제로 인해 낙마했기 때문에 커쇼도 출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커쇼는 WBC 불참이 확정됐습니다. 커쇼는 오늘 있었던 인터뷰에서 나는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말로 대표팀에 합류하고 싶었다. 내게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거진 보험 문제와 관련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크게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커쇼와 1년 2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다저스는 커쇼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사는 커쇼가 WBC에 출전하면 부상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커쇼는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단, 사무국, 선수노조와 함께 노력했고 개인적인 조치도 고려했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다저스 구단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예 보험을 포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다저스 입장에서는 커쇼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커쇼가 개인 부담을 한다고 해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선수노조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이 보증을 서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사무국은 WBC의 위상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사무국 역시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은 선수와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연봉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부분 보험을 들게 됩니다. 반면 보험금을 아끼기 위해 들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는데 돈브로스키 단장이 보스턴 시절 데이비 프라이스의 계약에 대해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선수의 몸 상태와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애리조나는 브랜든 웹과 단형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 보험사가 보증을 거부하면서 계약이 무산됐고 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프 켄트가 바이크 사고를 당한 후 세차를 하다가 미끄러졌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이 커버해주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에 프린스 필더가 계약 기간이 4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은퇴를 발표했을 때 필더의 2,400만 달러 연봉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은 37.5%에 해당되는 900만 달러였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보장 범위라고 한다면 워싱턴도 스트라스버그의 3,500만 달러 중 1,300만 달러 정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 계약에 책정된 보험금을 구단이 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대회인 이번 WBC가 특별했던 건 미국이 올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메이저리그와 미국을 대표하는 두 선수인 마이크 트라웃과 클레이튼 커쇼가 둘 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커쇼의 불참으로 인해 상징적인 의미가 퇴색되게 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선발이 빠짐으로써 전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WBC 출전을 극도로 꺼리는 양키스의 압박 때문인지 네스터 코르테스도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을 이유로 불참하게 된 미국은 웨인라이트, 마이콜라스, 랜스린, 메릴 켈리가 모두 수준급 선발이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의 샌디 알칸타라나 크리스티안 하비에르와 맞붙었을 때 밀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 WBC 특집 영상에서 도미니카는 불참하는 선발 투수가 프란버 발데스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애틀 루이스 카스티오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도미니카의 3선발과 4선발은 한창 세 포지션을 연습 중인 루이스 가르시아와 자니 쿠에토가 될 전망입니다. 당초 미국팀의 예비 명단에 있었던 네이선 이볼디와 로건 앱이 빠진 것도 역시 커쇼와 같은 문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커쇼의 불참이 확정됨으로써 커쇼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했던 웨인라이트를 비롯해
커쇼가 미국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처음으로 불펜 피칭을 한 신더가드에 대해 구속이 좋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눈에 띄게 구속이 증가한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토미 존 이전 평균 97.5마일을 던졌다가 지난해 93.6마일로 떨어진 신더가드에 대해 로버츠 감독은 그를 예전에 있던 곳으로 데려가길 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신더가드가 다저스에서 강속구를 뿌려대면 에인절스 팬들이 가장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근 다저스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사무국이 사인 훔치기 사건을 조사했을 때 다저스도 불법을 저질렀던 팀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된 거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로버츠 감독은 우리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다저스 역시 조사를 받았지만 위반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는 조 에스파다 벤치 코치와 카를로스 벨트란이 양키스로부터 가져온 것이고 사인 훔치기를 한 팀이 휴스턴만 아니라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사무국이 직접 거론한 휴스턴, 양키스, 보스턴 말고는 물적 증거가 있을 수 없고 기존대로 주자를 이용한 게 아니라 쓰레기통까지 치는 졸렬한 행동을 한 점,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다는 점에서 휴스턴이 대표로 처벌을 받고 휴스턴도 군말 없이 넘어간 게 아닌가 합니다. 얼마 전 샌디에고와 6년 1억 8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한 다르비슈는 AJ 프렐러 단장이 4년을 더 던질 수 있겠냐고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6년 제안이 와서 깜짝 놀랐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프렐러 단장은 다르비슈에 이어 마차도와 연장 계약에도 자신 있어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마차도는 샌디에고 구단에 옵트아웃을 쓰고 FA 시장에 나설 것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마차도는 얼마를 원하고 있을까요? 올해가 30세 시즌인 마차도는 올해가 42세 시즌인 넬슨 크루스만큼 오래 뛰고 싶다고 했는데요. 샌디에고와 맺은 10년 계약 중 5년을 소화하게 되는 마차도는 그렇다면 새로운 10년 계약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사이 일어난 연봉 폭등을 고려하면 샌디에고와 맺은 10년 3억 달러보다 더 좋은 계약을 원하고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보스턴이 데버스에게 준 11년 3억 3,100만 달러 계약이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차도는 이에 대해 구단주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는데 이는 선수들이 벌어다주는 돈이다. 내가 5년 전에 계약했을 때와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다가올 FA 계약에 대한 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마차도를 두고 계약 경쟁이 벌어진다면 샌디에고가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코레아를 영입하려다 무산된 매치가 새로운 삼루수로 데려가거나 또는 오타니에 도전했다가 포기하는 팀이 마차도를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미니카 혈통을 가진 마차도는 마이애미에서 태어나 자란 이른바 이스트 코스터이며 매체에는 볼티모어에서 7년을 함께하는 동안 관계가 매우 좋았던 슈얼터 감독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시즌 후 FA가 되는 에런 놀라와 연장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는 4년차 때 5년 5,6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함으로써 FA 2년을 손해본 바 있습니다. 윌러와 맺은 5년 1억 1,800만 달러 계약이 엄청난 해자 계약이 된 필라델피아는 놀라에게는 2억 달러 이상을 줘야 할 걸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WBC 참가를 포기하고 일찍 미국으로 건너와 훈련을 하고 있는 센가는 일본보다 가파른 마운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로진을 사용하니까 공도 미끄럽지 않더라는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메이저리그 마운드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더 가파르기도 하지만 더 딱딱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성도 더 높으며 다르비슈는 데뷔 시즌에 디딤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센가는 마치자카 다이스케를 동경하며 스즈키 이치로와 랜디 존슨을 좋아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스칸 롤레는 카디널스 모자를 쓴 모습이 명예의 전당 동판에 새겨질 것이다라고 했고 프레드 맥그리프는 팀을 고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저스가 장타력에 기대를 걸었지만 2021년 어깨 수술을 받고 시즌을 마감했으며 지난해 크게 부진함으로써 다저스에서 논텐더 됐던 에드윈 리오스는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습니다. 이로써 컵스는 다저스에서 논텐더 된 선수를 둘이나 데려가게 됐습니다. 텍사스는 외야수 로비 그로스먼과 1년 2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정상급 선구안과 함께 갭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로스먼은 지난해 디트로이트와 애틀란타에서 조정 OPS 80을 기록하며 크게 부진했습니다. 텍사스는 좌타자인 브래드 밀러와 스위치히터인 그로스먼에게 좌익수 플래툰을 맡길 전망입니다. 지난해 템파베이와 연봉 조정 심리에서 승리해 320만 달러를 받았던 최지만은 올해는 540만 달러를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구단에게 패해 465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최지만의 누적 연봉은 1265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164억이 됐습니다. 최지만은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